차콜 유튜브. 안녕하세요, 차콜입니다. 여러분은 겨울에 따로 즐기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저는 겨울에 스노보드를 즐기고 있습니다. 매년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제 맘도 설레고 스키장이 빨리 개장하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재밌는 스포츠여도 사고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키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스노우보드를 탔었는데요. 지난 시즌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초보자 슬로프에서 입문 스키 연습을 하다가 충돌을 당해서 다리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동안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부상이라고 하면 연습 중에 혼자 넘어진다거나 부상이 없는 가벼운 충돌 정도만 겪었었는데요. 막상 이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몰라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스키보드 인구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인구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부분 큰 부상이 있는 사고를 겪으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사고를 당하고 처리를 하면서 궁금한 점, 배운 점, 느낀 점이 참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 혹시 저랑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포털에 검색을 하면 뉴스에 나왔던 큰 사건이나 사고 정도만 조회가 되고 커뮤니티에서는 검색되는 내용들도 어떤 사고를 당해서 시즌 아웃이 됐다 이 정도의 글뿐이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즌을 즐길 수가 없게 되니까 사고에 대한 피드백을 사이트에 일일이 보고하듯이 내용을 적기는 힘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한 사고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상은 총 3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첫 번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고 당일날 꼭 확인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한 편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 처리 이후 치료와 보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보험 처리 및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많이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사고가 났을 때 뭘 먼저 확인하실 건가요? 자기 몸을 확인해야죠. 다친 데가 있나 없나, 내 몸이 성한가 확인해야겠죠? 크게 다친 부분은 없는지, 본인의 몸 상태 확인이 끝나고 나면 큰 부상이 없으면 상대방도 꼭 살펴주세요. 사고가 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가해자랑 피해자잖아요.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서로 억울하고 따지고 이런 것들은 잠깐 밀어두시고 다친 사람 있을 때는 서로 살펴가지고 빠른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기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꼭 먼저 몸 확인하시고 상대 몸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상대가 일어나지를 못할 때는 의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의식이 없거나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억지로 일으키지 말고 바로 페트롤을 불러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적어도 페트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수신호 등을 해서 다른 분들이 비켜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상식이죠. 자, 여기서 사고가 나서 부상 확인하고 페트롤 불렀죠? 그럼 이제 뭘 확인해야 될까요? 뭔지 아실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간과했는데요. 그건 바로 사고가 난 시간과 장소를 알아두는 겁니다. 가능한 한 상세하게 알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몇 시 몇 분, 장소는 어느 슬로프의 상단, 중단, 하단, 몇 미터쯤인가까지도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파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 편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파악을 해두시면 도움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느껴서 따로 영상 만들기로 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편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이 장비 상태예요. 사고 났을 때는 경황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다가 헤어지고 나서 다시 장비를 봤더니 망가져 있던 경우, 한 번쯤은 겪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저도 겪었고요. 스키나 스노우보드 장비는 비싸잖아요. 사고 당시에 체크를 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셨다가 장비도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사고 현장에 페트롤이 출동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나면 의무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의무실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응급조치만 가능하고요. 크게 다친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호송이 됩니다. 그 외에도 부상자의 의사에 따라서 간단한 조치만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의무실에 도착을 하면 페트롤 일지라고 해서 일종의 조사 서류 같은 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고 당사자가 각각 한 장씩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신상 명세를 기록하고 부상 부위나 사고 시간, 장소 등을 적어주고 사고 과정에 대해 기억 나누는 부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을 하게 되면 의무실의 중재로 서로 상대편의 기록을 보여주는데 본인이 생각한 거랑 다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일 처리하는 건 거의 이 단계에서 끝나게 되는데 끝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서로 이름이나 연락처 정도는 교환을 하시는 게 좋고요. 서로 과실 비율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나 보험 접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대 측에서 과실을 인정을 해서 상대 측에서 보험 접수를 해줬고 사고 당일 이후에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난 이후에는 각자 볼일을 보시면 되고요. 물론 병원을 가실 분들은 가실 수도 있고 귀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무리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시니까 안정을 취하고 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고 당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거의 끝인데 아까 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그건 다음 영상에 말씀드릴 거니까 궁금하시면 다음 편을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